빚을 갚은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정치는 탕감으로 표를 사고 미래 세대에 그 값을 떠넘깁니다. 그 빚은 결국 누가 갚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영업자, 청년층, 공공임대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서민 구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정책의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 바로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가 채무를 면제하면 그 구멍은 국채로 메웁니다.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죠.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다 결국 청구서로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주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죽어라 참 줄여가며 일한 사람, 하루에 2개, 3개 일을 병행하며 빚을 갚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보였던 걸까? 이것은 단지 박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규범의 붕괴입니다. 보상받아야 할 성실함이 벌받는 구조.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누가 앞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도는 특정 정권만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015년 서민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2년 새 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저 손해라는 겁니다. 국가는 지금 성실하게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구조를 바라고 같은 혜택만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의 협동농장을 연상시킵니다. 북한도 협동농장의 생산성이 낮으니까 개인 텃밭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인 텃밭은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아주 푸릇푸릇하죠? 다 보인 소유물이거든요. 아주 그냥 잡초 하나만 생겨도 그냥 100m 전속력으로 달려서 뽑아버리니까. 그 노력과 성과는 무시되고 존재만으로 보상받는 사회. 그것은 더 이상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참고 버틴 사람보다 버티지 못한 사람이 구조된다. 이런 구조는 1970년대 영국이 겪었던 영국병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노동당 정부는 강성 노조를 제어하지 못하고 무차별한 복지와 보조금을 남발했으며 생산성은 추락하고 사회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업률 급등, 재정 붕괴, 국제 신뢰도 하락. 결국 1976년 영국은 IMF에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수모를 겪으며 국가 신뢰가 붕괴됐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자들에 의해 내부에서 천천히 무너진다고요. 책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규범의 붕괴, 제도의 악용, 책임의 전가, 공동체 신뢰의 파괴, 그리고 지금 이 구조는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헌법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메디슨은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대중이 통제하는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진다. 언제나 다수는 소수의 재산을 약탈할 유인을 갖는다. 즉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대중의 욕망을 포장한 약탈 도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채무 탕감처럼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성실한 소수를 희생시키는 구조는 메디슨이 우려했던 바로 그 다수의 폭정이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정치는 표를 위해 미래를 팔고 정책은 책임이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성실한 사람은 구조 대상이 아닌가? 왜 책임 있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혜택이 없는가? 제안합니다. 성실 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제도 도입, 채무 구조 조정 기준의 투명화, 탕감 정책은 선별성과 한실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복지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으면 나라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복지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복지를 도구화하는 순간
공동체는 붕괴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고통이 실패로 간주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하느냐에 따라 무너질 수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